얼마 전에 초보자분들과 함께 분갈이 작업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갈이한 화분을 보니까 흙을 이렇게 봉긋하게 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보니까 화분의 흙을 여기 끝까지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물 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소라이 정원입니다. 제가 초보자분들과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좀 어이없는 실수들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분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것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초보자분들 입장에 서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분갈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갈이를 왜 하는지, 그리고 분갈이는 어떻게 하는지, 또 주의할 점은 뭔지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알고 있으면 정말 유익한 꿀팁도 추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을 한번 꺼내서 볼까요? 뿌리로 꽉 차 있죠? 이렇게 뿌리로 꽉 쩔어 있으면 뿌리와 뿌리가 서로 맞닿아 있어서 영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기가 힘들고, 특히 여기 끝부분은 잔뿌리들도 상해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꺼내봤을 때 이렇게 뿌리가 꽉 쩔어 있으면 더 큰 집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꺼냈을 때 뿌리가 이 정도까지 꽉 찼다면 이 화분 속 토양에는 이제 더 이상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땐 양질의 토양을 보충해줘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두 식물은 같은 날 파종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기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분갈이 때문입니다. 이건 중간에 분갈이를 한번 해준 거고, 이건 같은 포트에 그냥 계속 놔둔 겁니다. 식물이 잘 크다가 더 이상 안 커진다. 그럴 땐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분갈이가 왜 중요한지 다들 아셨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분갈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를 한다면 새 화분도 필요하지만 또 새 흙도 필요합니다. 분갈이 관련된 영상을 보면 분갈이 흙은 뭘 써야 하는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구입하시면 끝입니다. 바로 배양토입니다. 분갈이 용토라고도 하는데요.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요. 배양토 혹은 분갈이 용토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습에 약한 식물들을 위해서 배수를 좀 좋게 하고 싶다 하시면 추가로 마사토나 펄라이트를 좀 더 섞어주시면 됩니다. 흙이 다 준비됐다면 이제 식물을 옮겨 넣으면 되는데요. 식물을 기존 화분에서 빼서 이렇게 바로 더 큰 화분에 넣으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기존 흙은 털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흙을 안 털고 그냥 넣게 되면 기존 뿌리 바깥쪽에서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지만, 흙을 털어내면 뿌리 사이사이에도 새 흙이 들어가서 훨씬 넓은 공간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흙을 털어내면서 이렇게 꽉 절은 뿌리들도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초보 시절에 뿌리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식물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렇게 뿌리끼리 서로 꽉 절어 있는 부분에서는 물이나 영양분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비거나 상처를 내서 뿌리를 풀어주고, 또 이 정도로 꽉 절은 끝부분은 뜯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먼저 화분 바닥에 깔망을 놓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귀찮아서 분갈이 할 때 깔망을 잘 안 넣습니다. 그래도 흙이 밑으로 새어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경우라면 깔망을 넣는 것이 좋긴 합니다. 깔망을 놓고 다음으로 흙을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런 다음 식물을 넣어보고 조금 낮다 싶으면 흙을 좀 더 채워주고, 너무 높다 싶으면 흙을 좀 빼주고, 이렇게 조금씩 맞춰가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 공간에도 흙을 채워줍니다. 자, 이제 분갈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흙을 그렇게 꽉 채우면 안 되는데요. 흙을 화분 높이까지 가득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물을 조금만 줘도 흘러넘치게 됩니다. 특히 날이 건조할 때는 물을 한번 줄 때 충분히 흠뻑 줘야 하는데, 이렇게 흙이 가득 차 있으면 물을 제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은 화분의 80에서 90% 정도 높이까지만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함께 작업했던 초보분께서 흙을 이렇게 채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흙을 이렇게 봉긋하게 쌓아 올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물을 줄 때마다 흙이 옆으로 흘러내려서 식물의 뿌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놓고 흙을 채울 때는 흙이 수평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식물을 한 번에 너무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 식물이 과습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보시면 둘 다 같은 식물인데요. 같은 공간에 뒀었고 또 같은 날 물을 줬는데 이건 겉흙이 말랐고 이건 겉흙이 안 말랐습니다. 이유는 바로 뿌리 때문입니다. 겉흙이 말라있는 식물을 빼서 보면 뿌리가 많이 나 있고 겉흙이 촉촉한 식물을 빼서 보면 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흙 속에 뿌리가 많으면 흡수하는 수분량이 많아서 흙이 빨리 마르고 또 뿌리가 적으면 흡수하는 수분량이 적어서 이렇게 촉촉합니다. 왜 지나치게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하면 안 되는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화분이 너무 크면 흙이 계속해서 촉촉한 상태가 되고 이러면 과습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갈이 할 때는 기존 화분보다 살짝 큰 것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흙을 담을 때 이렇게 있는 힘껏 꾹꾹 눌러서 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꾹꾹 누르면 뿌리가 뻗어나가기 힘들고 또 배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살짝만 콕콕 눌러주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삐딱하게 자라고 있는 식물은 수영을 잡기가 참 어려운데요. 분재용 철사까지 사용해서 수영을 잡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고 이럴 때는 분갈이를 해보세요. 살짝 기울여서 심어주면 짜잔! 손쉽게 균형이 잡혔습니다. 식물이 이렇게 힘없이 자꾸 넘어지면 보통은 이런 지지대로 잡아주는데요. 지지대 없이도 식물을 똑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분갈이 할 때 이렇게 식물을 깊게 넣고 흙을 복토해주면 혼자서도 잘 서 있습니다.